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경식입니다. 제주도의 최고층 빌딩 38층의 드림타워가 대부분의 공정을 마무리하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개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림타워 오라관광단지 중 대규모 관광 개발이 코로나19 시대에 과연 제주 관광과 부합하는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제이누리 양성철 편집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공동대표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머리를 깎으셨네요. 예, 신왕근 제주관광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김승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제주도가 관광도시인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 추이라든가 변동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전반적으로 2020년은 코로나19 19 전 세계 확산으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예, 그렇죠. 관광 산업이 시장이 대폭락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본격적인 확산 이전에는 한 1월까지는 전년 동기에서 한 10%대의 성장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한 3월 이후 마이너스 한 60% 가까이 좀 떨어지면서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도 지금 우리 관광업계 현실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앞에서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내 관광객들, 해외 여행으로 일단 못 가는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들어오는 반면에 아직도 지금 그 해외 여행객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주 관광시장에 큰 변화가 있죠. 특히 일단 단체 관광 위주의 어떤 그런 관광 사업들이 상당히 힘들고 하지만 또 개별 관광 쪽에 어떤 그런 관광 사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일단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런 국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떤 제주 관광의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하나의 사전 우리가 어떤 준비 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관광 인프라나 어떤 시설,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부분들 잘 점검하고 이번 잘 넘긴다 그러면은 어떤 제주 관광과 어떤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앞서는 그런 뭔가 좋은 기회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성철 대표님은 지금 우리 제주 관광 코로나 때문에 어떤 변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급격한 변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신 교수님 말씀 다 잘해 주셨는데 간단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깃발 관광의 시대는 사라졌다. 이제 또 하나는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찾아오고 있다. 두 가지 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어떤 약간 좀 구시대적인 패턴, 뭐 이렇게 깃발 관광이라면 별거 아니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여러 명이 때를 지어서 한 사람이 인솔하고 이렇게 해서 가이드 따라서 하는 단체 관광 형태였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진입하면서 이젠 집합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밀집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경유지를 이렇게 우르르 떼져 다니는 형태의 관광 형태는 이젠 사라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우리에게선 어떤 경쟁력조차도 기대해볼 수 없는 바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경쟁력들이 좀 있죠. 그렇죠. 우리의 경쟁력들을 다시 이제 되짚어볼 때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회의 소재를 좀 발견해야 될 아주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영철 대표님, 예전에 생태관광이나 이런 걸 시민단체에서 많이 주장했는데 그런 흐름들이 좀 이번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를 찾는 많은 분들이 예. 사실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예. 이것에 매료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후로도 더더욱 그런 경향이 많아질 거다 예.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지금 가지는 문제의식은 이 코로나라는 게 이번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예. 이후에도 계속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앞으로를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제주 같은 경우는 관광산업이 너무 편중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이 특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영향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감염병 네. 사태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거나 뭐 이럴 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특히 뭐 지금 같은 경우 단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미중 간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이 그 외화를 밖으로 유출하지 않으려는 네. 그런 정책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길어지겠다. 그걸 예상해가지고 제주도가 관광산업뿐만 아니고 경제 산업 구조 전체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관광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식당 업계라든가 조금 물론 이제 외국인 관광객은 안 와도 뭐 이제 국내 관광객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그 코로나에 대비한 어떤 그 대응책들 그런 정책들을 지금 적극 시행하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현재 뭐 줄어든다라고 하고 줄어들고 사실 있지만 사실은 관광객들이 패턴이 다양화되면서 또한 아까 말씀했듯이 기회도 좀 예. 엿보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주가 청정과 이 깨끗함, 이 공기 이런 것들을 이 자원화로 생각하면서 관광객들이 지금 이러한 이 패턴 변화를 많이 주고 있는데 이를테면 안심 관광이 제주도의 어떤 하나의 자원으로 예.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예. 볼 때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은 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물론 예. 마케팅도 가긴 가지만 우선은 방역과 소독과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관광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안전 관광에 대한 방역 활동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예. 관광객들이 해외로 안 가는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들어오면 안심하고 할 수 예.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제주 관광 현황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드림타워,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최고층 빌딩인데요. 이 38층에 과연 뭐가 들어오는지 도민들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드림타워 예. 하면 물론 제주 신화월드도 일단 그렇죠. 복합 리조트인데 노영에 위치한 드림타워는 약 38층이죠. 예. 일단 아마 주시설은 일단 객실 한 1,600개 객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가 뭐 해외 여러 가지 글로벌 브랜드의 레스토랑들이 그렇죠. 들어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주테마에 있는 카지노죠. 그렇죠. 카지노.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체 지금 고용 계획을 보게 되면 한 3,000명 정도 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론 80%를 일단 제주도민으로 뽑겠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은 현재 예. 일단 코로나19 전국에서 예. 기대치 않았던 뭔가 일단 새로운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떤 가난 대형 어떤 사업이 예. 가난한 정상적으로 일단 진행이 돼야만 어떤 드림타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피해를 또 줄여나가면서 예. 거기 일단 취업이 예정돼 있는 어떤 고용이 예정돼 예. 있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정상적으로 어떤 예.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에 빨리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조금 더 보완해서 우리 양승철 대표님이 좀 설명을 해주죠. 38층에 과연 어떤 시설이 드는지 뭐 지나가면서는 도민들이 다 보는데 궁금해할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죠. 이렇게 예. 이제 복합 스트리트 상가 이게 예. 도민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그렇죠. 있고 예. 중심부에 이렇게 메인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예. 건물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말씀하신 카지노는 아마 국내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하고 아마 거의 이제 제 2위권 초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는 예. 걸로 계획되어 있고요.
메인 스트리트 상가, 그다음에 레지던트 객실, 그다음에 콘도형 객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가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38층이라고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건축 연면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서울에 있는 63 빌딩이 한 1.5배 규모입니다. 예, 대단한 규모군요. 한 도시 하나 상권이 그냥 통째로 들어오신다고 보시는 게 타당하실 것 같고요. 입지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노영이 지금 그 위치한 노영동이 이제 5만 5천 상주인거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인접 연동이 이제 4만 5천 명이 살고 있는 이렇게 보시면 11만 명에 가까운 배후 인구를 거느린 시설인데 뭐 추후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노출하고 있다. 뭐 그런 것 하나 하고 어찌됐건 애초에 계획은 사실 56층짜리였습니다. 그렇죠. 56층짜리가 고도를 높였다가 또 일부 완화했죠. 38층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이후에 제가 조금 더 말씀 나눠 하죠. 우리 홍영철 대표님은 뭐 이 드림타워 초반 당시부터 뭐 많은 문제제기도 하셨는데 좀 드림타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2014년도입니다. 그때 우금민 지사 때 이 승인을 놓고 건축 허가를 놓고 우리 시민사회하고 도정하고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 이후에 우금민 도지사가 허가를 했고 원희룡 도지사가 층수를 낮췄죠. 근데 56층에서 38층으로 낮췄는데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짜부러뜨린 거죠. 그러면서 당초 이제 예상하지 않았던 빌딩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강해졌고요. 그런 문제들이 일으키고 있고 저는 여기 뭐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종합계획에 보면 랜드마크적 복합 리조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핵심적인 계획 중의 일부인데 그 복합 리조트라는 게 사실은 카지노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투자는 전체 금액에서 한 5%밖에 안 되지만 매출은 80%까지도 나오거든요. 싱가포르의 복합 리조트들을 보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복합 리조트 내에서 카지노가 잘 운영되지 않으면 이 운영에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카지노 면적을 이후에 계속 늘리고 있고요. 원래는 당초에 내국인 출입이 안 됐던 것들을 그 고용된 사람들을 이제 무급휴직을 시키면서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 내국인도 가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내국인들이 도박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2인당 100불씩 내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이 도박 중독 현상이 심해져가지고 지금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제주 드림타워에 있는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당초에는 15,000평방미터 규모로 계산을 했었고 근데 지금은 5,000평방미터로 줄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 신청을. 이것이 지금 단순히 이 규모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후에 규모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 학교와 그리고 많은 그 2, 3종 주거 지역이 밀집한 그 지역 한가운데 있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단체는 아직도 그 카지노 관련해서 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이게 드림타워가 한 4월쯤에 개장을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들렸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건 좀 민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떻습니까? 준공이 아직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서가 또 그런 것도 있어서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는 거는 그 관련 부서의 그 협의 요청이 들어갔고 다음에 아까 그 앞서 제기했던 그 교통이라든지 상하수도, 소방 이런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이 타워 내에 걸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주민들이 욕구에 조금 부응하기 위해서 좀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고 예. 이런 점들이 좀 지연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텔 측에서는 빨리 개장을 해서 하고 싶지만 예. 이런 것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도에서 각종 개별 예. 허가를 이제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인 뭐 주택, 도로, 상하수도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 도민들이 그 원하는 욕구를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예. 그래도 그 근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있다. 이래서 좀 지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 드림타워가 이제 상당한 규모다 보니까 뭐 도내 규모로는 이제 3,000명이 넘는 최대의 어떤 그 기업 규모 수준의 고용 창출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순기능이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도 좀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뭐 카지노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은데 우리 교수님 우선 우리 도민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먼저 말씀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앞에 뭐 앵커분 교수 말씀하셨지만 일단 고용 창출이 크죠. 근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한 3,000명 고용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그 고용의 어떤 질이 문제겠죠, 그죠? 질. 지금 일단 제주 신화월드에서 그렇죠. 그때도 한 2,000명 이상 일단 이렇게 모집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일단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가 상생이라는 게 우리가 그런 어떤 양적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어떤 지역 청년들이나 어떤 이 분야에 일하고 싶은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그렇죠. 만들어 주시면 중요하게 하거든요. 80% 고용에다가 지금 현재 고용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알 수는 없고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그 드림타워가 진정으로 어떤 그 지역 어떤 인재를 뭔가 고용을 하고 상생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 물론 우리가 오픈하는 과정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도 있지만은 어떤 제주도 지역 인재를 키우는 쪽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아니 제주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뭐 1년, 뭐 6개월 정도 해가지고 또 포카리비도 관련 해외 어떤 시설에 어떤 인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끝난 다음에 어떤 간에 최소한 뭐 주무관이나 우리가 주임급 이상 어떤 중간 관리자를 어떤 만들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뭔가 그 제주도 지역 사회에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하나의 의지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드림타워도 또 이런 방향에서 어떤 좀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시각에서 필요한 인력을 뽑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어떤 제주의 어떤 인재들을 복합 위주로 돼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반을 어떤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교수님이니까 이제 제자들의 어떤 취업 문제 그렇죠. 많이 고민하시네요. 거기에 이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 좀 드려보면 이 고용 시장에도 사실 이제 시장 경제 원리가 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안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신화역사공원이 오픈할 때 뭐 2,000여 명이 이제 제주도민을 채용하고 뭐 어쩌고 했죠. 뭐 지금은 거의 이제 황폐화되다시피 돼버렸습니다만. 자, 여기 이제 3,100여 명의 이제 인력이 필요한데 80%의 인력을 제주도민을 채용한다 그러면 2,400여 명을 채용하는데 자, 제주도 내 대학에서 졸업생을 배출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길래 2,400명을 이 인원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도 의문스럽고 자, 자연스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물론 이제 대졸 신입공치도 있고 뭐 하겠죠. 하지만 자, 경력자들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이걸 데리고 올까요? 고용시장의 블랙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제주도 내 또 다른 중견기업,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또 이 자리의 공백은 또 누가 메꿉니까? 이제 그럼 또 이제 이 중소기업들은 또 구인난에 시달리게 되고 중소기업들 그렇지 경쟁 호텔업계 그렇지 경쟁 관광업계에서 이제 인력들이 대거 이탈 현상이 벌어지죠. 다행히 이 드림타워가 정말 앞으로도 창대하게 이제 성과를 거두고 계속 잘 나가는 어떤 그 기업으로서 유지 존속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경제 용어로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나요? 이렇게 국물 효과가 생겨서 옆으로 번진 효과가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아니면 저렇게 혐한령에 의해서 중국인들 사실 여기 올 수 있는 관광객이 외국 관광객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카지노 오픈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는 급박한 관광시장 변화 상황에 직면했었을 때 이 고용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된다. 과장님, 그 지금 호텔업계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1,600실이라는 그 5성급 호텔이 이렇게 들어서면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형 호텔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과당 경쟁 또 이제 출혈 경쟁 이런 것들이 날 건데 그런 건 도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난해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공급이 한 26,000원 실 정도는 과잉으로 가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 드림타워에 저희들이 이 허가부서에 확인하니까 지금 1,600객실이 들어서고 있지만 사실은 이 중에 850실은 일반 호텔로 용도를 해서 그 분양이 지금 되고 있답니다. 거의 완료됐다는 말까지 들리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보면 750실은 관광객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한 26,700 정도가 이제 과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게 과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계속 이 유원지 대규모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감원 정책을 펴왔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조세 투자해주고 부동산 가격 막 오르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정책이 아닌 사실상 도민과 같이 가지 않으면 청정하고 같이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숙박시설 규제 조례 개정하고 진흥기금을 지원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숙박에 관한 거는 지원 안 하겠다. 이런 제도라든지. 과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이제 18년도에는 우리가 그 대규모 숙박시설은 감 조정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 800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과잉을 위해서 대규모 숙박시설인 경우는 계속 조정을 유도할 겁니다. 이제 숙박을 하면 허가를 안 주겠다.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안 줄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정책적 의도로 우리가 정책을 펴고 다음에 불박숙박고소는 당연히 우리가 합동으로 단속을 좀 해야 될 일이고 다음에 농어촌 민박도 지난 올 8월에 6개월 거주 요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그런 요건도 좀 이제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8월 9월 조례에는 이 불법으로 그냥 휴양 콘도미니엄 같은 거를 이 거주지로 사용하는 그런 행태까지도 저희들이 조례를 묶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도 지금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좀 이야기 제가 편하게 말씀해드리면 이제 중무에 있는 신라 호텔이 이제 300실입니다. 그러니까 1,600개씩이라는 건 뭐냐면요, 노형동에 신라 호텔 5개 들어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객실성으로 우리 그렇죠. 홍 대표님도 좀 아까 카지노를 비롯해서 또 다른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수도 문제 등 일단 교통 문제. 고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약속이니까 일단 믿어야죠. 근데 전에 어땠느냐 한번 되돌려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화월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엔 더 상황이 안 좋아졌지만 재작년에 보니까 약속이 25%밖에 이행을 안 했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고용의 질은 둘째 치고서라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 방안이 없습니다. 신화월드 지금 가만두고 있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도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의 아까 호텔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2014년도에 건축 허가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 상황 변화들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도 객실이 이미 포화된 게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그런 행정적인 잘못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게 계속해서 관광이 늘어난다 이런 계상으로 계속 인프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질적 관광으로 간다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 질적 관광 얘기하면서 관광객이 좀 많을 때 숙박업계에서 좀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 또 늘려줘요. 그럼 전세버스에서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늘려줘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이게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만약 이렇게 커진 공룡이 굶게 되면 더 크게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주도정이 자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들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좀 말씀해 주세요. 1,600실 객실이 일단 늘어나니까 물론 아까 이 중에 과장님께서 한 50% 정도는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일단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분양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 그 호텔로 일단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대형 시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령 우리가 뭐 대형 우리가 어떤 국제 행사를 하는 경우, 가령 뭐 외국에서 많은 해외 정상들이 참여하는 그런 국제 행사인 경우는 이런 뭔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대형 호텔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 가지고 일단 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제가 우리 오픈해가지고 일단 그 호텔 시설 안 받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5성을 일단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일단 지금 5성을 제한하게 되면은 마켓 자체가 우리가 어떤 타겟 자체가 당연히 일단 최고의 어떤 그 고부가 일단 시장을 겨냥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기존의 어떤 우리가 그 밑에 어떤 등급의 어떤 그 호텔의 어떤 그런 경쟁과는 좀 이렇게 그 어떤 그런 것은 작다. 그리고 뭐냐 그 세 번째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지금 그 관광 어떤 사업의 어떤 규모를 보게 되면 오히려 어떤 중소기업 지금 규모가 작죠, 그죠? 그러다 보면 상당히 고용이 불안하고 특히 코로나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일단 그 제주도의 로컬 기업들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든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 대기업이니까 일단 그래도 일단 버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런 뭔가 어떤 규모가 있는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제주도 어떤 지역의 어떤 청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단 뭔가 그 대기업형 어떤 숙박 어떤 그 사업에 근무를 하면서 그 나름대로 안정적인 또 좀 더 일단 그 미래의 어떤 그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고부가치 지향하는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관광 사업도 필요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지금 뭐 중문에 ICC도 있고 그리고 중문의 신라 호텔이나 이런 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떨어진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사실 거기도 사실 지금 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중복이고 그런 결코 뭐 제주도가 그런 어떤 기준에 국제적인 기준에 그런 걸로 말씀하신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그 싱가포르에 우리가 그 복합리조트 2개가 있죠,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제일 하나가 우리가 그 센토사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그 뭐죠? 아리나 베이 센토사. 그러면 우리 만약에 기존에 있는 시장이 있었는데 새로운 복합리조트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우리가 파일 나눴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겠죠, 그죠? 오히려 뭐냐 그런 뭔가 대규모 복합리조트 들어오면서 해외에서 오히려 방문객 끌어들이는 어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 조금 이제 제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그 싱가포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입지 조건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파일을 같이 키우는 면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제주만의 특색, 제주만의 어떤 그 관광을 지향을 한다면 제주만의 산업을 지향한다고 했었을 때 좀 비슷한 유형이 좀 호주 같은 전 느낌이 좀 듭니다. 예컨대 사례를 한 이런 정도를 좀 유형화시켜서 본다면 대규모 리조트형 고층의 호텔이 우리 제주도에 대규모 국제회의,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제 우리의 이제 경쟁적 시설인가? 그보다는 이게 중문과 같은 그러한 지역에 지금 숙박 시설들이 밀집화되어 있고 그쪽도 위락 단지화되어 있고 그런 배후 시설들 낀 곳에 컨벤션 센터를 더 공익적 시설로 공적 시설 더 보강을 해줘서 이런 거를 이제 SOC 기반 산업으로 가는 게 더 옳은 건가? 이 두 개의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도심지형으로 이렇게 해서 고층화한 시설은 제주에 좀 다소 어울리지 않다. 그런데 이제 현 상황에서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사실 뭐 드림타워가 뭐 노영이나 우리 제주도에 과연 맞는가 사실은 이게 논쟁을 뭐 5시간 10시간 해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한 거 아니고 다른 부분 그런 고용 효과는 그건 또한 우리가 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제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땅 놔두고 자연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할 건 해야 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우리 인간도 자연과 공존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이 딜레마의 고민이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사실 뭐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뭐 제주도에서 정말 뭐 그 과장님 그래도 이제 공직에서 이렇게 그래도 간부로도 이제 하고 계시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버티고 있는 민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제주도에 특히 민간 시장도 약한데. 우리 청년들이 갈 일자리가 참 정말 눈물 나도록 절실한 심정인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정도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논쟁할 정도로 이제 드림타워는 우리 제주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런 막대한 어떤 규모의 그 시설이고 투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드림타워와 관계자분들에게 절실히 좀 요청을 해서 이 토론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도 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간곡히 어떤 사정상 못 나오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그 적합성 여부는 이제 그 정도 토론한 걸로 하고요. 이게 우리 도민들이 또 관심 많은 그 교통 문제, 뭐 지하수 문제, 지하수 또 그다음에 오폐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짚고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몇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제가 짚어주신 교통 문제라든가 말씀드리면 저 사실 그 동네 삽니다. 예, 그래서 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 막혀서 죽겠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연동 노영동의 우리 제주도민들끼리도 연동 노영동 오시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꽤 됩니다. 예. 여기가 서울인지 제주도인지 이제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정말 고층화돼 가고 있고 뭐 이렇게 비근한 예로 이제 연동 신시가지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이다. 예. 뭐 이제 무슨 그 드림타워에서 앞길에서는 이 노영로를 거기는 서울로 보면 강남대로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비견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각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도에서 지금 대책들이나 뭐 우회도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이제 그 동네 주민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가지고 해결되겠나? 그리고 지금 사실 당장 10월에 이제 오픈인데 그 도로 개설은 한참 뒤잖아요. 한 2, 3년간 이거 어떻게 버틸 건가 뭐 이런 걱정이 좀 많이 앞섭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 담당 부서는 아닌데 그 교통 문제 또 하수 처리 문제 물론 자체 처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걱정들을 하시던데 뭐 아시는 대로 좀 간략히 답변해 주시죠. 네. 그에 대해서 가장 또 민감한 부분이 그런 네. 이제 분야라서 저희 그 소관부서에서가 이제 우리 제주시에서가 이 중심을 잡고 이제 인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늦어지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고 이런 분들이 각각 이 개별 사안에 가지고 접근을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이건 이렇게 하면 또 밤새도 안 될 것 같고 아마 우리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내용은 전체 그 검토가 다 끝났고 지금 인허가 부분이 좀 최종 건축물 사용성이 늦어진 것은 딱 하나 여기에 걸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방시설. 요거 전면 재교 최면지 거기에 좀 걸려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최종 보완 요청을 내서 지금 이제 준공검 결과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 대표님도 좀 뭐 추가적으로 짚을 부분 있으시면 해주시죠. 저희 단체에서 교통량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이마트 앞도로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에서는 다른 데를 짚더라고요. 그 노영 로타리의 하고 평화로 쪽의 그런 정체만 지금 바라보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마트 앞도로가 정체가 되면서 롯데마트까지 정체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집중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 이후에 좀 지금 면밀히 지금 모니터링 해놓고 있어서 이후에 드림타워가 운영되게 되면 그 과정들을 좀 시민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수 문제도 사실 처음에는 이 하수를 중수 처리해가지고 일부는 쓰고 일부는 서중학교 뒤쪽에 흘천이라고 공항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는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다 방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2급수라고 했는데 2급수도 아니에요. 2급수 기준보다 초과되는 그런 기준인데 어쨌든 그거 일부를 보내고 일부는 뭐 제주하수처리장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을 보내는데 그거를 많이 하수가 발생되는 시간에 묶어놓고 없을 때 처리량이 없을 때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전용 관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용 관로가 그 공항 때문에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우리 공공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이거는 2,000톤이 되는 하수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항상 포화죠. 100% 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대책 없이 그냥 예전에 그냥 그때 자체 어떤 행정에서는
그 발생 안 하는 시간에 내보내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예. 이후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제주도민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드림타워 문제는 이제 우리 방송 토론으로 막 몇 번에 나눠서 해야 될 토론인데 지금 사실 우리 주제가 드림타워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관광 패턴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주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드림타워도 이제 복합 리조트 개념이고 또 앞으로도 남아있는 오라관광단지 등 그 지금 현재 인허가 중에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현황 먼저 우리 과장님이 좀 짚어주시죠. 예, 대규모 네. 사업들이 지금 한 총 52개소 정도 지금 뭐 완공됐거나 진행되거나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만 말씀을 몇 가지 좀 해주시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한 8가지가 됐고, 예. 8개소. 예. 그다음에 조성미술입대가 한 2개소가 지금 큰 예.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관광개발 사업장이 한 29개소가 있고 예. 총해서 유원지 개발이 한 23개소로 이렇게 예. 분류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송악산도 그렇고 우리 시민단체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으신데요. 뭐 송악산, 뭐 동물 테마파크, 예, 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어쨌든 이런 대규모 개발이요. 예. 그 외자에 근거해서 예. 뭐 지금 금수산장도 그렇고요. 예. 해가지고 제주도의 대규모 리조트, 복합 리조트를 만들어서 뭐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늘리고 경제 통량을 키운다 이런 예. 그림인데요. 저희 그런 실패가 이미 이제 좀 드러났다고 보고 본질적인 의도는 상당히 제주도가 이 보존해야 될 지역이 땅값이 싸잖아요. 그리고 이에 행정의 도지사의 허가가 없으면 개발할 수도 없고. 예. 근데 이런 것을 싼값에 사서 개발을 하면 다행인데 개발도 하지 않고 땅값만 올려놓고 먹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고 또 땅값이 또 오르면 다시 팔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차익을 누리고 근데 결국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이 복합 리조트라는 것 자체가 목적형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 가면 다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들어가서 뭐 카지노 하다가 자다가 거기 쇼핑하다가 먹다가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제주도민과 유리된 관광 산업 이런 걸로 가게 하는 그런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존해야 될 곳을 개발하면서 환경이 파괴됐고 예. 이런 난개발이 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면서 걸어온 길이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대규모 복합 리조트형 개발 방식. 네. 우리가 한 2000년 초반 볼까요? 한번 과연 제주도 그 당시 과연 그 당시는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제주도 지방 정부가 해외에서 투자 유치자를 그렇죠. 이렇게 민자 외자 유치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죠. 그렇죠. 그래도 일단 뭔가 제주도에 매력을 갖고 있는 투자가 거의 없었죠. 그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한 2010년 가면서 일단 관광객들이 일단 제주 들어오게 되고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늘어나죠.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해외 어떤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 지금 제주도가 아마 그 해외 투자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투자진흥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일단 지원책 등등. 그 투자 유치 시점에 어떤 지원책의 내용하고 막상 들어오니까 이제는 뭔가 그 투자 수요가 늘어나니까 제주도 입장에서는 또 그에 상한 일단 우리가 약속했던 그 지원책을 못 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갈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등등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결국 우리가 그 투자 유치의 어떤 그 과정 전체적으로 그냥 사업의 종료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가 뭐 그 제도와 어떤 조례든지 그러니까 제도와 어떤 절차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부분도 우리가 미리 준비했다 그러면은 이런 투자자와 어떤 지역 주민, 어떤 투자자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상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뭐 약속했던 것도 틀리네. 그죠? 그러면은 또 지역 주민들이 아니면 또 시민단체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그 부분을 또 수용하는 쪽에서 또 투자한 요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서로 있다 뭔가 그 어떤 그 투자 관련된 어떤 주체끼리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문제는 뭐냐면은 제도가 영원히 투자 유치를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그죠? 우리끼리 살면 되죠. 그죠? 근데 앞으로 제도가
미래에 어떤 물론 뭐 제 2공항이 뭐 될려냐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그런 뭔가 관광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설을 확장하면서 예. 또 해외 어떤 외부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현재 이 상황에서 일단 보여준 제주도의 어떤 투자에 관련된 어떤 그런 입장이 과연 투자 시장에 어떤 뭔가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교수님 말씀에 투자자를 옹호하시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동안 투자자들이 정말 그 한머니 그러니까 단기 투자 단타 돈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와서 제주도민한테 약속 안 지킨 게 더 많습니다. 제주도정은 그거에 대한 약속 이행을 강제하지 못했고 그럼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 도민들로부터 이래서야 되겠느냐 얘기를 들으니까 오라관광단지 자본 검증하는 거고 금수산장도 자본 예치해라. 외국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본 유치라고 무조건 저자세로 이렇게 우리 보존해야 될 땅까지 내주면서 그렇게 됐는데 결국 그 뭐 신화월드 고용 약속 지켰습니까? 오히려 하수만 발생시켜가지고 역류 일으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마치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어떤 지금 우리 행정이 오히려 그런 투자에 대해서 좀 명확히 기준을 가지고 그 어떤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그렇게 나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어떤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간단히 제가 좀 두 가지만 좀 약간 차원이 다른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가만히 제가 얘기 듣다가 그런 생각이 막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드림타워 그 자리는 원래 최초의 이제 신제주 관광호텔로 건축허가가 났던 곳입니다. 자그마치 35년 전에. 35년 전에 수십 층짜리 호텔 허가가 났었는데 하수 문제는 이제까지 그 인프라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예.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외자 유치 뭐 중요하죠. 사실 제주도가 연간 7조 원 관광시장이 정말 제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투자 유치해야 되는 건 맞는데 말씀하셨던 2000년대 초 아까 또 문득 떠올려 봤는데 참 세상에 지구상에 듣도 보도 못한 나라 국왕한테 가서 사기까지 당하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도지사가 가서 엉터리 외자 유치에 사기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사실 어떤 투자 자본도 다 이제 이렇게 투자해서 뭐 거기 무슨 사회공헌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뽑아 먹어야죠. 그만큼 이제 투기 자본들이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조금 논의를 조금 다른 쪽으로 틀어보려고요. 이제 우리가 좀 고정관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제주도가 먹고 살 산업은 정말 관광 산업밖에 진짜 없을까? 물론 뭐 현재 이제 뭐 감귤 산업으로 해봤자 연간 뭐 한 7천억 받고요. 그다음에 관광 산업은 이제 7조 원이니까 한 1990년대 중반으로만 놓고 보면 이제 한 10배 성장했죠. 이제 그 관광 산업이.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밀려오는 관광객 쏟아지는 관광 총량 이거에 대한 생각은 이제 조금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 두 번째는 제주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다른 산업 부분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종자산업, 바이오 산업, 생물 산업, 신약 산업. 또 하나 해상 풍력도 왜 우리는 저 풍력 발전기를 돌려서 저기에서 이제 전기를 따먹을 이 생각만 하고 있을까? 우리가 해상 풍력 플랜트 기지를 만들 수 있지는 않을까? 상당히 고용 효과가 높습니다. 네, 저희 여러 가지 봤더니. 네,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네, 잠깐만요.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다 됐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말씀으로 죄송합니다. 아까 드림타워 때문에 저희들이 논쟁이 좀 많다 보니까 그 마지막으로 제주관광 어떻든 그 코로나 시기에 어떤 많은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변화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맞는 우리 관광 정책, 관광 패턴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그 뜻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관광이 측면은 승기능 역기능이 다 존재합니다. 다만 행정의 역할이 해서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까 같이 우리 홍 대표님처럼 많은 비판 속에 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길은 행정이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좀 부족함과 미흡함들을 저희들이 끌어안고서라도
가야 되고 아까 같이 개발의 단계도 전에는 아까 부동산 그런 위주로 갔지만 이제는 아까 같이 그 다양한 웰리스라든지 체험 이런 것들을 곁들인 관광 단지 투자 진흥 이런 측면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도정의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 제도를 많이 개선했다고 봅니다.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자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물론 환경단체의 힘도 크고 우리 누구도 다 크지만 저희들도 이걸 병행해서 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뭐 포스트 코로나 우리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선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일단 19에 맞는 새로운 원칙이 일단 뭔가 우리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아마 해외 관광객보다는 아마 국내 관광객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은 국내 관광이 원하는 것은 주로 개별 관광이고 개별 관광객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힐링, 그죠? 힐링 쪽이죠. 그럼 가족 구성원들 아니면 그룹들이 뭔가 원하는 그런 방향에서 상품들이 개발되는데 지금까지 얘기했던 큰 규모의 어떤 그런 뭔가 복합 리조트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면은 뭔가 그 관광 시장에 있는 관광객하고 또 관광 상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관광 어떤 사업자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쪽에서 어떤 시장의 어떤 생태가 역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짧게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 송악산 유오션타운도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유원지지구 개발 논란이 아니라 어느 지사 시절에는 그 송악산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이제 콘도를 만들겠다는 그 사업 승인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사 시절에 메가리조트라고 500만 평 땅에다가 중심부에 오픈 카지노 만들어서 이제 그런 위락단지 만들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그렇게 됐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었을까라는 그 어이가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우리 제주가 가야 될 모델들을 좀 보자. 지금 말레이시아의 겐팅 아일랜드 우리 공자 앞에서 제가 문자 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한 형태 산나라를 통째로 밀어버리면서 그런 대규모 유락단지 형식으로 만드는 관광 형태를 우리가 갈 거냐, 태국 형식으로 갈 거냐, 일본 형식으로 갈 거냐, 호주 형식으로 갈 거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의 모델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다. 그때 우리의 살 길은 다시 시작된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도가 이제 관광이 이제 관광이 없으면 제주도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관광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관광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6차 산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차 산업하고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다 통합된 그래야 제주도가 경제적으로 균형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부터 해가지고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데 제주도가 기형적인 게 이제 제조업이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제조업이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균형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지나치게 관광에만 의존하는 그런 경제 구조는 앞으로 위태롭다. 그래서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결국 인류가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그 원인이 굵어졌다는 전문가들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관광 앞으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대규모 복합단지 위주의 관광 개발보다는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을 즐기는 소규모 관광으로 시급한 정책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진행자가 여러분을 찾아뵐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민부 PD를 비롯한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